유니티 게임 프로그래밍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국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생 김예림입니다. 저는 이 유니티라는 과목을 사실은 올해 처음 이렇게 붐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은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좀 전화해봤을 때 국가에서 그렇게 막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데는 없었어요. 제가 딱 처음에 딱 알아봤을 때만 해도 그냥 사비를 들어서 다녀야겠다. 그래서 SBS에서도 그때 한 400만 원인가? 그때 그거 한 6개월치 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반도 다 꽉 차가지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이제 무료로 인터넷 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동생이랑 지금 스터디하면서 IT 스터디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또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국비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또 이제 디자인, 제페토 이런 거에, 메타버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럼 제페토를 국비 과정으로 들어보자 해가지고 좀 알아보는 찰나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이거 내가 공부하려던 이 과정이 맞는지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듣는 걸 하게 됐죠. 박찬영 선생님이었던 걸로 아는데 너무 스윗하셨어요. 너무 진짜 상담 잘하세요. 되게 친절하시고, 제가 그냥 되게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할 수 있을까 해서 어떡할 거는데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되게 편안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가족의 영향력이 너무 컸어요. 제 동생은 안랩에 다니고 아버지는 현대자동차에 다니세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거기에서 지금 30년 넘게 일하고 계시고, 동생도 이제 전공자, 외국에서 대학 나와서 전공자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게 가치 지향적인 일이고 삶의 질을 만족시키고 지금 이게 얼마나 트렌드인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사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 사고가 바뀌었던 게, 꼭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기술을 배워서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걸로 솔직히 이미지를 구현하는 어떤 코딩 작업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더 아이들한테 유용하다는 생각을, 일단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또 이 생각이 좀 더 컸던 거는, 학원을 다니면서 저 같은 비전공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속된 말로 말하면은 초등학생 수준일 수도 있어요. 초등학생을 가르쳐야 되는 순간도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얼마나 해야지 좀 더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 아이들 눈높이에서. 왜냐면 10을 알려줘도 연령대에 맞게 단계별로 한다면 이해력이 좀 더 빠르게 습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다가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미지, 이게 실제로 이제 구현이 되니까 너무 재밌어서 흥미를 갖게 된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가족 영향력도 있었고, 도전하기 어려운 분야긴 하지만 그래도 도전할 만한 가치는 있었어요. 그게 제일 큰 목적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이제 저의 꿈이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그게 코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제일 중점을 뒀던 거는 기본에 충실하는 거였어요. 솔직히 욕심이야 많죠. 저 나이도 많고 너무 급하고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 마음을 좀 릴렉스 시키려고 했고, 왜냐면 다 너무 잘하는데 못 따라가면 되게 압박감 느끼잖아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도 급하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자. 왜냐면 이제 기본이 다져져야지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암기예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 외국어만이 언어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언어 부분의 하나인데, 이것도 공부하고 연습하고 외워야 되고, 심지어 이건 또 응용하고 결과물이 있다면은 이거에 대한 또 다이렉트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 저는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기준을 뒀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강사님을 좀 잘 만난 것 같아요. 되게 성실하시고 책임감도 강하시고, 사실은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자기 시간 다 내줘서까지 학생들을 막 통솔하고 이런 거는 직업에 대한 프라우드나 사명감 이런 게 없으면 좀 불가능한데, 그런 부분. 그리고 제가 질문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다 알려주시는 편. 예를 들면 제가 1을 물어보면은 2, 3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괜찮아요? 쉬운 거라도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괜찮아요? 물어봐요. 항상 이렇게 먼저
그래서 좀 마음이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교사가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이 얼마나 질문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학업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자유로운 분위기를 좀 형성시켜줬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점은 저는 사실은 개인주의를 별로 안 좋아해요. 뭐를 해도 항상 팀 프로젝트나 같이 하는 협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속에서 사람은 이제 혼자 살아가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다 살아야 되는 그렇게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인간의 존재인데, 저는 그래서 팀 협업에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좀 기대하고 왔는데, 개인 작업물을 한다고 해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또 남성분들이 다 많으니까 또 끼리끼리 잘 얘기하는데 저는 혼자 여자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런 게 형성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강사님도 저를 어려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진짜로. 그래서 좀 그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남자였더라면 좀 더 이렇게 하면서 했으실 텐데, 또 여자고 그러면은 또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좀 많이 학원에 약간 정이 안 붙여진다? 왜냐면 그렇게 프로그램을 할 때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니까 책임감을 갖고 내가 하기 싫어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좀 더 작업물에 대한 결과물이 좀 디벨롭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해요. 저는 학생들도 뭐 그런 거지만, 저는 최유진 매니저님이나 뭐 부원장님이나 뭐 여기 행정 직원분들이랑 조금 더 많이 친해지고, 그래서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강사님께서 항상 수업을 할 때 영상을 녹화를 해주세요.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절대 초보자들은 절대 그 수업 못 따라가요. 그래서 무조건 집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녹화해주지 않으면은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따로 또 강의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녹화도 해주시고 코딩한 것도 또 올려주시고 하니까 그걸 보면서 따라하고 예습 복습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진짜 최고의 장점. 저는 C++, C#, 자바 이거에 대한 약간 분류성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서도 다 자바 C 하니까 C#도 당연히 알겠거니 이렇게 했는데 아예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안에서는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자신감을 불어주고 하니까 엄청 자신감을 넘치게 왔는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이게 진짜 범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구나. 왜냐면 수학도 해야 되고, 이게 하나를 안다고 해서 그거 하나만 딱 적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응용력을 해야 되니까, 수업을 배우고 난 후에 제가 조금 더 꼼꼼해진 것 같아요. 이게 코딩이라는 게 점 하나? 소문자, 대문자 하나에 모든 게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코딩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약간 주도문밀하고 세밀하고 약간 예민하고 약간 그런 사회성이 부족해도 코딩하면 된다, 그러면 돈 벌 수 있다, 이런 걸 하잖아요. 제 동생이 약간 그런 케이스거든요. 되게 약간 소심해요. 근데 이제 되게 열심히 잘해서 잘 되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왜 코딩이 그렇게 세심하고 세밀한 부분을 많이 중요시 여기는지 알겠다 해서 그런 점을 이 공부를 여기서 학원에서 하면서 조금 더 많이 제가 바뀌게 된 계기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전공이 미술이다 보니까 막 엄청 예술가 기질이 있어서 아예 정반대의 성향인데 사람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기본에 충실한 게임이에요. 원래는 처음에는 기획 같은 걸 해서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게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다 보니까 막 총 쏘고 막 죽이고 이런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좀 약간 서정적이고 스토리 있고 약간 아름다운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게임도 막 그림 필체나 색감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왜냐면 그런 거가 좀 눈에 확 많이 닿아서 손이 가게끔 하는 게임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임을 하고 싶었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라서, 일단은 기본에 충실한 이동 구현, 그리고 점프, 그리고 공격력, 그리고 또 퀘스트 진행, 그리고 인벤토리 상담 이용하는, 그리고 뭐 음향 넣는 것, 뭐 스킬 같은 것도 하나뿐만이 아니라 뭐 하나, 두 개, 세 개 같이 적용하는 거, 그리고 보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적들이 출현하는 것, 그리고 이제 씬 이동하는 거,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약간 이런 효과까지. 그리고 또 저는 디자인과를 졸업했다 보니까 UI에도 좀 많이 신경을 썼어요. 시각적인 걸 조금 민감해서 네, 그렇게 간단하게 구현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좀 총도 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약간 동작 먹고 약간 막 기억이 띄고 색깔 막 박스 변하고 약간 이런 그런 기본적인 거.
일단은 저는 비전공자예요. 당연히 왜 내 전공에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물어보겠죠. 좀 간략하고 임팩트 있게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일단 저는 산업디자인 전공을 했고 저의 성향은 어떤 이미지 속에 있는 거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것에 되게 흥미를 많이 보인다. 이거 제가 또 교육적으로 공부를 하고 저희 가치관은 어떠한 이제 프로그램이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에이트원의 이런 회사 경영 마인드를 보면은 메타버스를 이제 어떤 사람의 삶에 있어서 뭐 도움을 준다거나 시뮬레이션을 해서 미래를 대비한다거나 예비한다거나 약간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치관과 맞아서 지원을 하게 됐다고 면접으로 말을 했고요. 게임하는 거 아까 프로젝트 하는 거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 근데 옆에 너무 전공자들이 너무 말을 잘하셔서 경청 잘 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약간 좀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단기적인 목표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에이트원 회사를 찾아봤는데 너무 내가 가치관에 맞는 회사더라. 그래서 좋게 봤고 지금 나의 단기적인 목표는 에이트원에 들어가는 거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진짜 다 빵 터지고 막 그랬었어요. 약간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거기 과장님께서 혹시 기획 쪽에 관심이 없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좋은 기회죠. 왜냐면 그렇게 하면서 또 일을 배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명함 받고 이제 비전공자라서 좀 어떻게 바꾸게 됐는지 지금 어느 정도 구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회사가 광명시다 보니까 지역을 되게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저는 근데 안양에 살거든요. 만약에 그 회사를 좀 알아본 다음에 진짜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 근처에 뭐 자취를 할 생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던가 그런 것도 이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혼자 하는 것 같아서 되게 먹먹하고 그랬는데 최유진 매니저님이 되게 신뢰감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그때도 그 면담을 하고 제가 감사하다고 막 그냥 메일 보냈는데 예림 씨는 뭐 말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그러니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애교도 많으시고 정도 많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좀 기대고 싶은 그런 좀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서 제가 더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잡 매니저분들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직업을 찾는 학생들은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공감대나 래퍼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좋으신 분.